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우빈입니다. 자, 2018년 여러분 10월 13일 지방직 7급 시험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하며, 자, 어쨌든 일단 잘 보신 분들은 자, 마지막 여러분 2차 면접까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번 시험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 이번 시험에 해설을 하면서 제가 부제를 붙였어요. 자, 선우쌤이 알려주는 2019년 대비 한국사 고등점 학습 방법론이라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사실 올해 자 4월 달에 국가직 9급 시험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 정도의 문제로 자, 좀 무난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내년도 시험도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지방직 7급이라든가 또는 지방직 9급 수준에서 공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일단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80점이 나왔다. 즉,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줬고요. 또 하나, 막연히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좀 애매하게 공부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구나. 여러분 쉽게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좀 정확성이 필요하다. 많은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이론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거를 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미 시험 본 여러분 당일날 제가 해설지는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여러분 다 랜선 지자분들, 인강 지자분들 자 해설지를 다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우리 기존 공무원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 문제 하나하나마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대책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올해 시험에 여러분 전체를 좀 보세요. 자 올해 제가 자 3월 달부터 시험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서울시 7급 1차가 있었고요. 서울시 기술지만 따로 뽑았어요. 올해만 서울시가 2번 봤습니다. 보통은 서울시가 한 번만 보는데요. 올해만 예외였었어요. 자 어쨌든 서울시 7급 늘 그렇듯이 여러분 난이도 자 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9급도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물론 7급이 좀 더 난도가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국가직 9급 여러분 최상이었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자 5년 동안의 국가직 시험 또는 다른 시험에서도 포함해서 가장 최고의 시험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좀 컷이 낮은 직렬은 70점 맞아도 합격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행 같은 경우 좀 컷이 높았던 직렬은 80점 또는 85점이면 충분히 합격했죠. 결국 뭐냐면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제발 여러분 쫄지 말고 아는 것부터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보통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한 3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6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당황했고 대부분 어떤 고민했냐면 시험 보시면서 내가 과연 바르게 공부했을까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는데 자 이건 뭐였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향후 그 다음 문제부터는 좀 조절이 됐어요. 출제위원들도 여러분 귀가 있고 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시 자 지방직 9급은 난도는 중상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자 문제 조절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직보다는 이제 헐 점수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한 90점이 가능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울시가 있었는데 서울시가는 워낙 이 앞이 상이어서 그리고 여러분 서울시 7급 1차가 진짜 고려 역사 순서 맞히는 문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였잖아요. 이런 시험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향후 서울시도 난도를 조절했습니다. 무난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6월 달에 서울시 7급은 난이도 중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9급은 너무 쉬웠어요. 자, 제가 이번 달에 서울시 이제 면접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에서 학생들이 어쨌든 올해 서울시가 쉬워서 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합격한 친구들 대부분이 100점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과목을 좀 잘하신 분들은 한국사 90점, 95점 갖고도 일단 1차 합격하셨는데요. 이번 서울시는 자 어쨌든 굉장히 쉬워서 자 합격이 되려면 95점 이상은 됐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월에 국가직 7급 있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워낙에 우리가 국가직 9급에서 세게 당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난하게 어쨌든 난이도 중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지방직 7급은 여러분 국가직 7급보다는 조금 낮았고요. 그러면 서울시 7급 수준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 중상으로 자 그럼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80점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의외로 여러분 좀 고득점자가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00점은 어려웠지만 90점, 95점도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내년도를 이제 준비하잖아요. 내년도 제가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런 4월달 국가직 구급 같은 시험을 이제 앞으로 만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정말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막 6개 이렇게 들어가는 시험은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가 당락을 결정하는 지방직 구급, 그 다음에 자,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번 시험 보니까 자, 시대별로 자, 일단 전 근대사가 12문제 나왔고요. 근현대사가 8문제 나왔어요. 뭐냐면 근현대사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근현대사가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한 150년도 안 돼요. 5천년 역사에서. 그 중에 8문제 4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날 자, 여러분 소방직 시험이 있었잖아요. 자, 소방 시험은 처음으로 문제가 공개됐는데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는데 마치 수능처럼 전근대사 10문제, 근현대사 10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쉬워서 거의 주변에 다 빽빽빽 그리고 있어요. 그런 시험은 또 여러분 잘못된 시험이에요. 뭐냐면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요. 너무 쉬워도 안 돼요. 그러면 작은 실수가 결국 당락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난이도 조절해야 되는데, 자, 이번 소방직은 처음으로 문제가 공개되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의 시험은 중상 수준의 이 정도가 여러분 적당한 그런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근현대사 비중은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현대사를 확실하게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단원별로 보세요. 단원별로. 자,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일단은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로 본다면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이 왜 쉽게 느껴졌냐면 정치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화사는 여러분 덜 나왔죠. 그 다음에 사회 파트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자, 경제 파트 한 문제, 그리고 문화 파트가 3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보되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종합반부터 얘기하지만 항상 역사의 뼈대는 어디다 잡아야 된다? 정치사. 정치사가 일단 50%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50%를 벗어났죠. 더 넘어갔지만 어쨌든 정치사의 뼈대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회, 경제 그리고 마무리는 문화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문화사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한 문제에서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자 이번 시험에 나왔던 단원별 주제들 좀 볼게요. 일단 자 선사시대에서 여러분 초기국가 문제에서 여러분 일단은 자 이런 돌 깨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초기국가 얘기도 안 나왔고 단지 당군 신화 상공유사에 당군 신화가 나와서 상공유사에 보이는 당군 건국 이야기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할 때 당군 건국 이야기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문제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소해서 실수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지금까지 봤던 문제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패턴 나오고 좀 문제가 조금 바뀌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문제 여러분 좀 자, 상공유사를 제대로 받느냐라는 문제였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대사에서 여러분 지금 3문제 나왔는데 다 정치사였었다는 거죠. 사료 나오고 우상국 복송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왕이 누구냐? 지증왕 업적. 근데 지증왕과 관계된 업적이 너무 자잘한 게 밑에 있어서 여러분은 조금 당황했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 좀 실수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사에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 즉 3세기부터 5세기 관계토대왕 때까지 자 고구려는 민족의 방파제 중국과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 순서 맞히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늘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기본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사에서 3문제였는데 그러면 다 왕이었죠. 지금 지증왕 여기 광종, 충선왕 그리고 충선왕과 함께 또 충목왕 같이 나와서 자 충선왕, 충목왕의 업적을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왕은 너무나 많이 기출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성리학 관련 문제. 여러분이 이번 시연에 난도가 좀 있었던 주제는 성리학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성리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고려 때 안양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안양을 애매하게 알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에 낚이신 분이 꽤 계세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앞으로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선 전개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자, 사화 무어 갑자 기묘을사. 자, 무어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사에서 여러분 늘 영조 아니면 정조였었잖아요. 근데 2018년에 워낙 영조, 정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올해는 숙종이 더 많이 나왔던 해였어요. 올해 제가 나중에 2018년 12월에 올해 1년 동안의 문제를 전체를 한 번 더 총평해주고 하나하나 풀어보는 연간 기출이 있는데 그 기출에서 강조하겠지만 올해는 여러분 자 영조, 정조는 좀 덜 나왔었고 숙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러분 영조로 마침표 찍었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전근대사였고요. 이제 근현대사 여러분 1863년부터 1910년 자 근대사의 전개기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갑신정변, 그 다음에 가보개혁, 그리고 교육기구 순서. 근데 자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 교육기구 순서에서 좀 학생분들이 문제 패턴이 좀 약간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보기 지문에 하나 둘 셋 넷이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수능 선생했을 때 그때 수능에서 자 이렇게 보기 지문을 낼 때 둘둘 이렇게 내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또는 둘둘 셋 넷 이렇게 내라. 왜냐하면 둘둘이면 어설프게 어려고 공부하신 분들도 찍어서 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패턴이었고요. 이거는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기 20문제 중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민족 독립운동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신흥 강습소. 자, 우리가 서간도 지역에서의 자 신민회가 세웠던 자 우리가 신흥 강습소. 그 다음에 인물사.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했었고요. 자 우리가 작년에는 계속 김구였고 올해까지 김구였는데 이제 자 여러분 안창호 선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단체. 자 1910년대 자 독립운동 단체 가로놓기 그리고 문화 통치기의 특징.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에서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좀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나왔다는 게 바로 뭐죠? 친일파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반민특위와 관계된 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현대사 파트가 8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전범위에 거쳐서 자 골고루 공부하실 때 전근대사를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전근대사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는 사건사가 많아서 여러분이 너무 범위가 많아서 사건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지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오히려 좀 쉽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데가 근현대사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이번 시험의 또 하나 특징은 분류사 문제, 통합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지방제도 변천. 근데 이거 최신 기출 문제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어떻게 지방제도가 바뀌는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제도. 요거는 좀 잘낸 문제였었죠. 나름대로 정석권 냈습니다. 고려부터 조선까지 토지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실시했는지를 물어보는 조금 좀 흐름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정확히 이해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번 시험에 가장 어렵고 많은 분들이 당황했던 문제였었죠. 기자조선에 대한 후대인들의 역사인식. 그리고 역사인식과 관계된 문제였고 사실 이거는 자, 이 기자조선 관련 문제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여기 역사인식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단권조선, 기자조선, 유만조선을 앞으로 자, 이런 역사적 사건을 후대인들, 즉 삼국시대부터 자, 여기 민족 독립운동기까지 어떻게 봤고 우리는 또 현대사회, 지금 우리는 이거 여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분 분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였었죠? 자, 다음 사건이 발생한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에요. 우상국 나왔네요. 우상국, 즉, 자, 울릉도와 독도. 우상국 복송 누구다? 이사부 어느 왕 때 지중왕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중왕 다 해놨어요. 이거 지중왕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한 거고요. 자 지중왕이지 않은데 문제는 기권해놓고 이제 여기서 헷갈린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물론 이미 답은 아세요. 자 아시촌의 소경
사실 자 선학사 기본서에 이 내용이 있지만 제가 수업에서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대신에 지증안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 아셔야 되죠. 자 상대등 제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어디였습니까? 법흥왕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 승려 해량을 승통으로 자 불교 교단을 조직하고 국통, 승통 같은 통조직 두었던 거 신라의 진흥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사방의 우역제도. 자 우역제도가 바로 뭐였습니까? 통신제도였고 이거는 소지, 마립간의 업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너무나 정확하게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아니까 답을 2번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답을 4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 눈에는 우역으로 안 보이고 우경으로 보였어요. 이게 바로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확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박가리의 소 우경을 사용한 것은 보급은 지중왕이었지만 우경과 우역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함께 여러분이 또 쓰니 이렇게 질문하실까봐 선생님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아시촌 소경도 외워야 되고 또 여러분 꼭 이런 시험이 나오면 이런 데 주력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데 주력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이거 교재에 있어요. 선생님 이거 교재에 있나?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갑자기 놓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선학사 기본서 1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걸 확대시켰습니다. 지중왕 때 최초의 소경인 아시촌 소경이 있었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좀 이따 소경은 이소경으로 확대될 거고 통일신라 가면 오소경으로 더 확대될 거고 그게 중요하지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앞으로 나는 100점 받겠어. 그러면서 이런 구석까지 다 공부하면 국사 실력이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왜? 국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7급 지방직은 7과목, 그리고 7급 국가직은 6과목, 9급은 5과목을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본다고 공부를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상대등, 그 다음에 우리가 진흥왕이 없죠. 즉 법흥왕이 없죠. 진흥왕이 없죠. 그리고 또한 내년에 계리직을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제가 계리직 1번지가 바로 뭐였어요? 통신대조 우역이었잖아요. 소지왕, 소지마립간. 여러분은 더욱더 기본에 주력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번 고려 후기 개혁 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하고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충선왕은 뭘 두었고, 충선왕 때는 여기 이제 쫙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제발 이 못 본 편민조례 추변도감이 뭔가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 이거를 덮어놔야 되죠. 얘는 지금 몰라 된다. 아무도 모른다. 빈쌤이 안 알려줬는데 이거 뭘까? 내가 선우빈 쌤한테 잘못 배운 걸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갑니다. 뭔가 국왕의 고문 기능 및 무슨 전주와 왕명 출납을 간장하는 권력기구로 부상하여 개혁의 중심, 뭔가 충선왕의 개혁의 중심 기구였답니다. 그 다음에 충무강 때는 또 뭘 두었다? 여러분 충무강 때 저희가 딱 하나 아는 거 뭐예요? 정치도감이고 제가 수업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치 잘못하면 목 잘린다. 그래서 충무강이다. 충목 정치 그것만 기억하면 당연히 정치도감 이 두 개뿐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강조했던 거 충선왕의 사리먼이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간섭계 시험에 나온 왕은 4명뿐이 없다. 누구였습니까?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그리고 공민왕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늘 여러분 이런 왕들의 업적을 정확히 공부하는 여러분 그런 훈련을 꼭 하시고요. 철저한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선생님 이거 알려주세요. 편민조례 추변도감이 뭔가요? 이런 거 있는 책은 뭔가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몰라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낯선 개념, 여러분 20문제 안에 보기 주문에 이렇게 낯선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객관 시험이잖아요. 그럴 때 제발 쫄지 말고 우리가 공부한 기본 개념 갖고 공부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정강을 발표했던 사건의 결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문제가 막 섞여 있다는 거죠. 이제 아까 여러분 지중왕 봤습니다. 이번 문제 갑자기 고려 후기왕 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흥선되고 빨리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예요?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빠르게 전시대를 보고
중요한 건 이게 빨리 어느 시대인지를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사를 반복해서 회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시기에 대한 감각을 빨리빨리 캐치하기 때문에 캐치해야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 빨리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언제예요, 여러분? 자, 청나라에 끌려갔다 이모곤란. 그래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죠. 갑신정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갑신정변이군. 근데 중요한 건 갑신정변 결과잖아요. 자, 결과. 갑신정변을 누가 진압했다? 청이. 그래서 청에 지나친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잖아요. 이모군란 결과 친청내각, 갑신정변 결과 친청내각이 더욱더 강화. 그래서 답은 딱 보이네요. 결과 뭐였다? 답이 1번에 허망하게 있네요.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된다. 여기서 지금 방목 전환고, 통일기무함은 그 다음에 재무포 조약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해설을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해설지에서 자 방문국 전환국 연도, 그 다음에 통일기무함은 연도, 그 다음에 다시 재무포 조약, 이모곤란 결과 재무포 조약 연도 이런 거 필수예요. 근데 문제는 시험 현장에 가서 그거 연도 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 달 공부한 친구가 시험 현장에 가서 선생님 제가 시험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연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해설 강의하고 있는 거죠. 시험은 가서 빨리 마킹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하나를 지금 이거 몇 년이고 몇 년이고 몇 년이고 그러면 10분 안에 국사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른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문제가 잘 보십시오. 자, 2018년 이 문제는 이미 저희가 너무나 많이 기출된 사료고요. 자, 심지어 따끈따끈한 6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 7급 2차 문제 또 있었잖아요. 보기의 정강을 내세운 개혁운동의 결과. 자, 대원군 빨리 돌아오게 하라. 청에 대한 자 조공을 폐지한다. 이미 갑신정변이었잖아요. 이미 저희는 문제를 이 지방직 관련 문제 받고 자 여기서 갑신정변 결과 뭐였습니까? 자 텐진조약 그리고 한송조약. 자 텐진조약은 청일 양국군 군대 파견 시 상호 통보한다. 즉 청일 양국군은 조선에서 철수한다. 다시 조선에 들어올 때는 상대국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자 우리가 또 동학농민운동 때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잖아요. 그걸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웬만해서는 새로운 사료는 없어요. 이거는 이미 봤던 거고 제가 여기 이 문제 이거는 여기서 이미 다 파악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볼게요. 자, 4번 밑줄친 강습소. 자, 1911년 즉 1910년대 만주 유아연 삼원모의 독립군 양서 목적으로 하는 강습소. 자,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강습소 하나뿐이 없어요. 신흥 강습소. 신흥 강습소는 좀 있다가 신흥 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919년에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자 이미 여러분 시민의 멤버 누가? 이시영, 이혜영이. 시민의 멤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해외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군 기지건설이 시민의 아주 중요한 해외에서의 여러분 활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여러분 활동에서 이혜영, 자 이시영,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게 답이죠.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미세협정 이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해설지 보시면서 자 미세협정 언제였지? 1925년. 이거하고 이건 아무 관계없죠? 신흥 강습소는 이어서 여러분 신흥 학교로 바뀌고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기 때문에 이미 이때 이건 없어지고 무관학교로 바뀐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에 따라서 상해로 근거지 아닙니다. 관계없고 그 다음에 중요전쟁 이후에 1937년 지금 1910년대 얘기하고 있는데 자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조직으로 구성된 것은 조선의용대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의 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번, 3번, 4번보다 정확하게 신흥 강습소, 시민의 멤버 이시영, 이혜영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것도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 절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상가는 녹, 즉 월급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 즉 노예가 3,000명이고 비슷한 수의 갑옷과 무기와 소, 말, 돼지가 있었다.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길러 필요할 때 활로 쏘아서 잡아먹었다.
자, 곡식을 구워서 갚지 못하자 노비를 삼았다. 자, 이거는 자, 신라의, 특히 통일신라의 징벌 귀족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 이거와 관계해서 이 국가가 뭐냐? 여러분 신라죠? 신라. 어쨌든 뭐 통일신라 그래도 맞고 신라 그래도 맞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천문박사, 누각박사 좀 낯설어요. 여러분 삼국시대 하늘은 임금의 권위요. 자, 백성은 또 농경사이기 때문에 하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자, 농경과 임금의 권위 때문에 하늘을 강조했고, 그래서 여러분 천문박사도 있고 누각박사란 이런 비 오는 거, 그 다음에 천문은 이런 그야말로 천문 기상대. 그래서 신라 때 이미 제가 경주에 첨성대가 있던 나라잖아요. 이거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민정문서에 의하면 인구는 남녀를 각각 구별해서 연령별 몇 등급? 6등급. 그러면 또 다르게 들어갑시다. 호구는 어떻게 했다? 9등급. 호구는 뭐에 따라서? 사람의 다과에 따라서. 그 지문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신라 때는, 자, 여기 신라 때는, 삼국시대 신라 때는 자, 소지왕이, 즉 소지마리간이 자, 경주에 시사라는 시장을 두었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자, 지증왕 때는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라고 이름을 바꿨고, 이걸 담당하는 관청이 뭐였다? 동시전이잖아요. 지증왕 때 동시전 설치. 그 다음에 통일신라 들어가면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였어요? 동시 플러스 서시, 남시 같은 시장이 있다. 통일신라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동시에 서시, 남시가 있다. 자, 통일신라죠. 그 다음에 자,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수도로 이송하는 좋은 제도가 확립되었다. 여러분 삼국시대 때, 특히 자, 삼국 이후 통일신라 때 좋은 세금을 걷는 이 제도가 있었다면 대한민국 모든 교수님들은 이걸 강조했을 거예요. 없습니다. 좋은 제도는 고려,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가서 정확히 푸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사료들이 가서 이걸 처음 본 분들은 그야말로 국사 막 하시는, 자, 여러분 새내기들이고요. 어느 정도, 자, 8개월,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이런 사료를 기본서에서 보셨고, 또 하나 기출문제에서 보셨습니다. 이거였었잖아요. 자, 2016년 국가직 국어문제에서 여러분 정말 나왔던 사료였었죠? 자, 그들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자, 노동이 3,000명이고 비슷한 수의 자, 갓병이 있었다. 소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자, 활로 잡아먹었다. 자,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가 됐다. 이게 통일신라 징벌 귀족의 모습이었다. 자,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계해서 자, 통일신라 사회를 물어보는 문제였었고요. 자, 그래서 이 신분층 좀 전에 7급은 이 사료 갖고 어떻게 변형시켰습니까? 이게 통일신라인지 아느냐. 그래서 통일신라 사회의 모습을 물어보는 문제로 바꿨고, 그 다음에 자, 기존의 9급에서는 이 문제에서 이 신분층, 이들이 누구냐? 잘 먹고 잘 살았던 징벌 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육간등 아짱까지는 누구예요? 육두품이죠. 그 다음에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 육두품이고요. 그 다음에 돌무지 덧날 무덤은 4세기부터 6세기 유행했던 무덤이고, 이거는 통일신라고, 통일신라 징골의 모습이고, 통일신라 때 무덤은 돌무지 덧날 무덤에서 뭐로 바뀐다? 겉은 토청, 내부는 굴식 돌방 무덤. 이걸 아는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급, 자, 어쨌든 귀족들 시급과 노급 갖고 있었죠. 특히 시급은 자, 왕족이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 노급은 귀족들. 그 다음에 출제자가 여러분 2010년 문제 보세요. 가끔씩 이렇게 한자 집어넣으면서 너무나 성의 없게 이러면 한문을 넣어줘야 되는데 한문을 넣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쌤, 국사가 너무 용어가 어려워요. 근데 다 이런 용어예요. 그래서 용어부터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일단 제끼고, 그러면 시급은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역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육두품 얘기고 무덤 얘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속어법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전장은 밭전자, 즉 농장, 개인의 농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자, 이 문제 이번 시험에 많은 분들 여러분 좀 헷갈리셨어요.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건데 지금 보겠습니다.
백이정 낯설어요. 김문정 낯설어요. 안양 익숙해요. 이지연 익숙해요. 우리가 보통 이 둘만 강조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럴 때 이 둘은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 김문정이 원해서 또 공자화상 선생님 이거 신라 성동왕 때 통일신라 성동왕 때 이게 아닌가요? 그때도 공자의 초상화 갖고 와요. 그러나 또 그 이후에 또 갖고 오는 거죠. 왜 낡으니까 또 갖고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대가 한참 지났으니까. 자 보세요. 안양은 우리가 머릿속에 충렬왕 때 안양은 뭐요? 성리학을 처음 갖고 온 사람. 충렬왕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 정몽주, 건근, 정도전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강조하지만 이래서 여러분은 기본서를 좀 정확히 보는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제가 기본서를 앞으로 더 많이 보라는 의미에서 갖고 왔는데 좀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약된 것도 물론 중요해요. 저도 요약집이 있지만 요약집은 여러분 자 우리가 기본서를 같이 보는 보조 자료가 되고요. 물론 마지막은 요약집으로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야 되지만 틈틈이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선왕사 자 2019년 297페이지 내용입니다. 성리학 전례 충렬왕 때 안양이 최초로 소개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고려 말 이색, 정몽주, 건근, 정도전 등의 신진 4대부 사이에 성리학이 널리 확산됐다. 특히 이색은 성균관에서 정몽주, 정도전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들 가르친 거 이색이란 말이에요. 한양이 아니라. 그리고 물론 여기에 자 여기 무슨 여러분 이런 인물들 백이정 이런 인물이 있지만 백이정이 뭘 했고 그런 건 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뭐냐면 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그 정확성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것도 기출문제였잖아요. 여기 자 소수선 이거 16세기 얘기고 여기에 있는 안양영정 여러분 이게 지방직 7급 문제였는데 다음 중 각 시대별로 자 그 시대에 만든 문화유산은 그래서 안양영정 당연히 안양의 영정은 16세기 건물 안에 있지만 안양에 초상하는 고려 때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양 이거는 고려 문화유산. 기본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핵심적인 거를 잘 볼 줄 아셔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7번 문제. 자, 이것도 좀 잘내 문제죠. 자, 고려와 조선의 토지에도에 여러분 폐단을 기술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 그러면 이게 다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 문제점, 이거 결과 어떠한 제도를 실시했을까? 자, 그럼 첫 번째, 고려 말 또는 고려 말 없어도 권문세족이 이건 고려 말이죠. 대토지 소유와 토지 겸병, 남의 토지 빼앗는 거 겸병으로 국가 재직이 부족해졌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자 우리가 고려 말 공양왕 때 실시했던 게 바로 뭐였다? 과전법. 그럼 이제 여러분 과전법 내용을 알고 있는지. 1번 권문세족이 겸병한 즉 겸병이라 남의 토지만 빼앗는 거 겸병한 토지를 몰수하고 전국 토지의 수조권을 관료에게 지급했다. 여러분 과전법에서 관료에게 준 과전 관료의 유가족이 줬던 수신전 휴양전은 공전이에요 사전이에요? 사전. 자 과전법 안에서 사전은 어디 땅만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 땅만 전국이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틀린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의 세습과 증가로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졌죠? 여러분, 과전법 실시 이후 수신전, 휴량전은 세습할 수 있었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으니까 점점 수조지가 부족해졌죠. 더더구나 경기도 땅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세조가 두었던 게 바로 뭐였다? 직전법이죠. 직전법. 그러면 자 직전법은 공신전 몰수, 신진관리에게 수조권 지급을 중지했다. 아닌가 하시죠? 자 직전법은 수신전, 휴량전을 없애고 공신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수조권 지급을 중지한 게 아니라 뭐요? 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을 주고 퇴직한 관료는 수조권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진관료가 아니라 퇴직관료. 퇴직관료에게 수조권 지급을 금지했다. 이거잖아요. 자, 틀렸네요. 자, 세 번째. 수조권을 받은 관료가 권한을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직전법 실시 결과 관료들이 불안해졌죠? 퇴직하면 내놔야 되고
유가족의 줄 거 없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수조권을 남발해서 거두라는 거 말고 더 많이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중에 두었던 게 바로 뭐였다? 관수관급제. 관수관급제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토지를 가진 백성들, 민전을 가진 백성들 국가에 토지세 낸다. 조. 이걸 걷는 거 뭐라고 한다? 수. 국가가 걷어야 되는데, 자, 전시가나 과저법이나 직접법은, 자, 중간에서 누가 걷는 거? 관료가 대신 걷는 거잖아요. 근데 관수관급제는 관료의 직전에서 이제 관료가 직접 걷지 않고 국가가 걷다가 갖다 주는 거, 이게 관수관급제. 자, 바로 관리가 직접 걷는 수조권 행사를 금지하고 관청에서 수조권 행사를 걷어다가 갖다 준 거, 관수관급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거듭되는 흉년과, 자, 외구의 침략 침입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직전의 유명무실. 자, 언제? 16세기 명종 때 직전법 폐지. 그러면 직전법 폐지는 이제는 관리에게 수조권을 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제 관리는 뭐만 받게 된다? 기존에 있던 녹봉만 받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수조권 없어지고 녹봉만 남았다. 그래서 녹봉제로 전환됐다는 표현을 썼고요. 자, 그래서 여기 관료에게 수조권과 함께 녹봉 아니죠? 이제는 수조권을 줄 수 없다. 녹봉만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 토지에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 좀 잘내 문제네요. 사실 근데 이런 문제, 여러분, 우리가 토지에도의 변화는 자, 여러 번 봤던 문제긴 해요. 그래서 상황을,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토지에도에 대한 그런 경제에 대한 거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토지도인데, 이런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고, 원인, 내용, 결과, 이런 것들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꼭 해두시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인물. 자, 몇 년에 태어났어요? 지금 1878년. 뭐 우리가 대강,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태어났구나. 그 시대 사람이구나. 자,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대요.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무슨 학교를 세웠대요? 시민회 멤버였대요. 웬만한 사람 다 시민회 멤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국민대표회에 참여했대요. 그러면 국민대표 하면 우리는 자, 두 명이 생각나야 돼요. 자, 창조파, 개조파, 그리고 현상유지파. 사실 현상유지파란 말은 없다. 그냥 그대로 가자. 임정고수파. 이런 임정 그대로 가자. 자,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체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정부 창조하자. 누구였어요? 신채호. 그 다음에 자, 개조파는 자, 임시정부 문제점만 좀 개조하면서 가자. 누구였어요? 안창호. 그 다음에 현상유지파는 누구였습니까? 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국민대표회의에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새 인물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38년에 자, 지금은 사망했대요. 투옥하다가. 투옥 그때 사망. 근데 여러분 우리 김구 선생은 김구 선생이 암살이죠? 몇 년에? 49년에. 그럼 이제 김구 선생이 빠져나가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안창호하고 신치호 사이에서 신치호가 몇 년에 죽었는지 그것까지는 여러분은 자,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신치호 선생의 자, 연표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뭐요? 무장투쟁 관계된 그런 내용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의열단 창립선언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까지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 거죠. 자, 흥사단은 안창호고, 한인애국단은 김구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파견은 여기서 지금 해당되는 사람 없고, 이상설, 자, 이준, 이휘종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 대한매일신부의 독사실로는 신치호고. 그러니까 좀 문제를 잘 내긴 잘 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잘 모르니까 국민대표의 신채호. 그래서 지금 1번과 4번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인물사는 한 번 더 정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저의 이제 기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좀 더 흐름으로 풀어놓은 자, 압축 교재 선왕사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고리는 기본서의 보충 자료인데, 자, 뒷부분에 인물사가 있어요. 인물사. 그래서 뭐냐면 역사는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자, 상황 속에서 사람들 보시면서 다시 꼭 이렇게 정리한 연도표를 봐야 된다.
그 중에 나왔던 인물들은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여기 지금 뭐 몇 년에 태어났대요. 독립협회에 가담했대요. 저 뭔 학교에 있었대. 점진학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신치호와 함께 신민의 멤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연대표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여기 신민의 신치호도 있고 지금 자, 안창호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의 같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흥사단을 조직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19년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23년 국민대회에 가담했었고, 자, 창조파, 개조파는 다 나오죠? 신치호도 나오고 안창호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 정말 뜨고 있는 사건이 이게 자, 우리가 작년부터 한 줄씩 나왔죠? 1937년 수양 동우회 사건. 동우회 또는 수양 동우회. 이 사건으로 그가 자, 다시 투옥됩니다. 근데 여기서 병이 너무 심해서 보석해서 결국 38년 사망. 이게 안창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좀 더 고민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 계속 사람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연결고리의 시대사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시대사 정리하시면서 틈틈이 맨 뒤에 있는 보너스인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물사들은 한 번씩 여러분 키워드 밑줄 쳐는 거를 보시면 이런 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9번 문제 보세요. 가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개혁 얘기는 시험에 꼭 나오는데 또 의외로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셨어요. 이 문제가 왜 어렵지 않았냐면 1차 보통 1차 가보게요, 2차 가보게요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1차, 2차 물어보지도 않고 두루뭉실하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사법부를 행정부에서 독립시켰다. 자, 가보개혁 때 사법권의 독립. 맞죠? 자, 그 다음에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전매, 관장 잘 몰라요. 그럼 삼각형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자 가보개혁 때 특히 2차 이건 2차 가보개혁 때 얘기고 이것도 2차 가보개혁 내용인데 2차 가보개혁 때 자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 조선 8도를 어떻게 했다? 23% 쪼갰잖아요. 이 밑에 숫자 몰라야 돼요, 여러분. 또 이런 숫자 나오면 쫄지 말고 그냥 23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대한제국 광무개혁은 이걸 다시 어떻게 했다? 13도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가 자 삼국시대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지방제도 순서 맞추는 문제 그런 거는 한 번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1차 가보개혁 때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1차 가보개혁 때는 소위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반포해서 어떻게 했다? 1번 화폐 유통을 허용했고 음본이제 실시했잖아요. 이거는 1차 가보개혁 내용. 그러면 여러분 사실 기출문제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지문 보세요. 2번. 자, 2번 지문. 얼른 자, 웅도장 찍어 주십시오. 내장원에서 광산, 홍산 같은 전매 사업을 했다. 전매했다. 사실 2017년 국가직 7급 문제였어요. 자, 국가직 7급 문제. 자, 이 내각. 자, 이게 여러분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를 높였어요. 1차 가보개혁 안에서 이 그러니까 가보개혁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 지문에 똑같죠, 여러분. 국내부 산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산 같은 전매 사업했다. 이거는 대한제국의 개혁이거든요. 광무개혁. 그래서 기출문제 볼 때 물론 여러분 그때는 답을 맞춰야 되지만 그러고 나서는 이런 지문들, 낯선 지문의 형광펜을 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출제자는 이걸 또 써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국내부 왜 헷갈리는지 아시죠? 왜 이 문제 헷갈릴까? 공부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했기 때문에. 아예 공부 안 한 분들은 지식이 짧아서 답이 나와요. 2번. 근데 공부한 분들은 이제 지식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가보개혁 때 자 우리가 뭐였어요? 국내부와 그리고 자 의정부. 그래서 왕실 사무는 국내부, 자 국정 사무는 의정부, 국내부와 의정부를 분리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2차 가보개혁 때 국내부 안에다가 뭘 둔다? 내장원을 두잖아요. 이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보개혁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 내장원 이게 뭐예요? 왕실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자 우리가 특히 대한제국 때 들어가면 이 국내부 내장원에서 여러분 이런 자 광산, 홍삼 이런 사업을 하고 재정을 고정이 마련해서 이게 의병의 비용이며 해외 특사 파견의 비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국내부 안에 내장원 이거 가보개혁인데 그러면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사실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의 마지막 시험은 이런 시험은 결국은 실수하지 않는 게 실력인데 이런 자잘한 것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가보기역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 2차 가보기역 때 국내부 안에 내장원 설치해요. 그러나 이 내장원에서 그럼 자신 있으면 내장원 밑에 국내부 밑에 내장원에서 이렇게 광산, 홍산 같은 재정을 관할했던 것은 대한제국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여러분 계속 자 돌려서 낸단 말이에요.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활용을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가보기역 문제, 지금 여러분 한 2년차 되신 분들이 가보기역을 틀렸다는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자 조금 안타깝죠.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가보기역 관련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사료로도 나오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보기역 이렇게도 나오고 또한 여기 1차 가보기역 이렇게 나오고 홍보원 14조 발표 이후에 개혁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개념도 돌려서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기본서를 정확히 보고 자 문제가 살짝 바뀐 그런 기출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10번 볼게요. 자 올해 또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기자조선이 나왔어요. 자 볼까요? 기자에 대한 인식변화. 자, 앞으로 후대인들이 이 기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 첫 번째,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 고구려에는 기자에게 제사 지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기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자조선 또는 기자를. 고조선 사회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리더였던 이 기자를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두 가지로 본다고 했었죠, 여러분. 첫 번째, 주나라의 정전제를 우리 사회에 도입을 했고, 두 번째, 자, 우리를 유교, 팔조근법, 자, 고조선의 이 팔조근법을 보급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한? 교화시킨 교화의 리더로 본다고 했잖아요. 교화지군. 그래서 특히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은 자 우리가 이성계가 나라 이름 조선으로 하는데 이 조선에서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과 우리가 삼조선, 유만조선 중에 자 이성계 조선은 유만을 인정하지 않고 단군과 기자만 강조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단군에서 뭐였어요? 유구한 역사, 천선 후의 자부심,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기자에서는 바로 우리를 교화시킨 문화의 리더로 봤다. 주나라의 기자 동네에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자라는 인물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꽤 높이 평가했었다. 이게 생각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는 단군신이 아니라 기자신이었다. 자, 이거 기출 지문이고요. 또한 고려 때는 평양에 기자사당을 두었다. 단군사당 없었다. 그래서 15세기 훈구파들이 자, 뭐였습니까? 이제는 단군사당도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15세기 역사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백겸, 여러분 이게 낯설단 말이에요. 한백겸은 토지개혁의 입장에서 기자의 정전지에 주목했다. 그러면 여러분 못 들어본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광펜을 그어주세요. 이거는 내년에도 나오니까 낯선 지문을 일단 형광펜을 그어주세요. 시험 때도 마찬가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얘는 없다고. 자, 1번, 2번은 계속 우리가 연이어 나왔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역사관 이거였었죠. 여러분가 자 이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사만 정통론을 얘기했는데 사만 정통론이란 단군, 기자 그리고 유만 인정할 수 없다. 유만 대신 뭐 사만. 특히 사만 중에 뭐 만 이거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익의 사상을 이익은 역사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익의 역사관을 받아들여서 쓴 책이 안정복의 동사강목.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사만 정통론을 자 드디어 여러분 확립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익의 역사관을 받아들였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성호 이익은.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제 자 답은 일단은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일단 답은 4번이란 말이에요. 이익은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기자를 부정했다. 이건 여러분 기자를 부정했다는 얘기죠. 그는 기자를 인정했잖아요. 기자가 자 우리 여러분 자 뭔가 우리에 들어와서 기자가 리더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자한테는 자 바로 좀 교화의 리더로 봤다.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3번 지문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서 제가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사실 아까 토지도 연장이에요. 이거. 16세기 직전법 폐지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된다? 양극화 사회, 지주 전호제.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자 한백겸도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자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얘기할까? 조광조도 마찬가지. 16세기 조광조도 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얘기해요.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백겸도 얘기해요. 나중에 심지어 여러분 조선 후기 시작자들 다 토지 개혁의 불균형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정약용 얘기할까요? 정약용도 뭐예요? 바로 정전제였었잖아요. 뭔가 주나라의 정전제를 좀 현실화시킨 그런 정전제였는데 다 이들이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 과거에 이 기자가 주나라의 정전제를 이 땅에 실현했었다. 그 정전제를 갖고 토지의 개혁을 시도하려고 해요. 한백겸도 그렇고 여러분 16세기 조광조 17세기 한백겸 이어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 다 공통점은 16세기 이후의 양극화 사회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고요. 물론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층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거고 뭐 한백겸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기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2번 나왔네요, 여러분. 아까 기자조선이나 여기나 같은 얘기죠. 그리고 자 이럴 때 여러분 정말 기본서 좀 봐주시고요. 제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2019년 산업학사 기본서 여러분 자 585페이지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이익 얘기가 나와요. 이익은 역사책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는 여러분 상당히 기존의 역사관, 도덕사관을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바로 이게 여러분 사만정통론 여기 이렇게 써있죠. 그는 역사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역사관이 안정복, 정약용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그가 당군, 기자, 사만 중에 만 그리고 삼국으로 이어지는 그의 역사관은 향후 안정복으로 계승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정복의 사만 정통론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익 선생이 먼저 당군, 기자, 유만을 인정할 수 없다. 유만은 자 왕위를 뺏은 찬탈자다. 그래서 유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뭐다? 사만. 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역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좀 잘 낸 문제였어요. 자, 11번은 주는 문제죠. 자, 우리가 군수제도 순서. 자, 여러분 영진군. 자, 영진군 물어볼 문제였죠. 자, 그러면 영진군은 언제입니까? 조선 전기. 자, 그다음에 소고군은 뭐예요? 조선 후기. 자, 그다음에 자, 10정. 여러분 통일신라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 통일신라 얘기. 그 다음에 5도에 일반 주연에 속하는 주연군, 양계에는 주진군. 뭐예요? 5도에는 주연군, 양계는 주진군. 주는 문제예요. 20문제 중에 기본적 10문제는 이렇게 주는 문제였죠. 왜? 50점 맞아서는 여러분 합격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공부하고 오신 분들 5,000원 여러분 돈 냈는데 자 뭐라도 여러분 주고 줘야죠. 그러니까 일단 주는 문제 10문제 주고 가요. 이거는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던 문제예요. 자 이게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다시 자 2017년 지방직 9급 보세요. 지방직 9급도 시기 여러분 구서당 10정 그 다음에 또한 자 5위 5군형 소고군 2군과 6위 중앙군 지방군 얘기해서 이게 어느 시대인지 자 기억은 어느 시대? 통일신라. 자 그 다음에 자 중앙군 5위 지방군 영진군 그리고 진간체제 이거는 조선 전기 그 다음에 5군형 소군 조선 후기 그 다음에 2군 6위 주연군 주진군 고려. 그래서 여러분 시기별로 물어보는 거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주는 기본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권 기재조서 맞추고 여러분 이거 틀리면 이거는 뭔 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 자 12번 이 왕. 자 고려사 저려니까 고려왕이네요. 자 왕이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 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했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했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뭐요?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명령했죠. 노비, 조사,
검사, 노비안검법, 광종의 노비안검법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사료죠. 그래서 여러분 광종, 자 광종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그의 정체. 답이 하나 둘 셋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자 백간의 공보 또는 관리의 옷을 정했다. 자단, 비녹 이렇게 자 옷 색깔 정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때로는 여기에 숙종이 들어가요. 숙종의 정책 들어가서 여러분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성종 때 정책 들어가서 답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자, 이것도 자, 무난하게 넘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자, 이제 자, 우리가 여기 자, 들어갈 단체죠. 1911년 북간도에 거점을 둔 대종교. 자, 대종교가 주었던 단체는 중강단.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가장 무장투쟁에 앞장섰던 종교 대종교. 자,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북로군정서 또는 북로군정서군 이들의 중요한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 연해주에서 건어패 기반으로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설, 이동영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좁혀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915년 의병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비밀결사들이 통합해서 결성된 뭐는 공화국. 자,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비밀결사 단체 중에 공화정 또는 공화국을 주장했던 거 대한광복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좁혀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뻔히 보이는 거. 자, 조선 국권회복단. 1910년대 국내에 있던 비밀결사와 자, 연해져 있었던 대한광복군 정부까지 알고 있는지. 특히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도가 중요하죠. 1914년이고 1914년에 여러분 또한 러시아에 의해서 없어지게 돼요. 이상설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은 다음번 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다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조령이 어금니와 뿔을 휘두른다고 한 것은 자, 여러분 세조 나왔네요. 키워드 세조를 가리켜 시황제에 비한 것이요. 해왕을 찾아내어 민망에 따랐다고 한 것은 노상군을 가리켜 의지에 비긴 것이니 이 인의를 볼 수 없다 한 것은 노산을 가리킨 것이니 의지의 마음에 비추어 말한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조의제문. 자, 죽은 사람한테 제물 바쳤죠? 바로 세조의 자, 왕위 찬틀에 대한 비판하는 글. 자, 바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고.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일어난 사건은 연산고 때 뭐였다?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뭐라고? 무오사와. 그래서 여러분, 자, 무오사는 바로 자,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성종실록 쓸 때 자, 그 사초에 자기 스승의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몰래 껴넣게 되면서 훈구파들이 자, 반발하면서 일어난 사화가 무오사하다. 자, 그 다음에 자, 갑자사는 자, 연산군 엄마 폐출 사건을 둘러싸고 훈구파 살인파가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 일파를 모략한 것은 김여사하고, 그 다음에 훈구 세력이 폭정을 일삼았던 연산군을 내쫓은 것은 중종 반정이고, 사하고 관계없고. 자, 4대 사화 얘기합시다. 무오, 갑자, 김여, 을사. 이것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15번.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보기제문. 하나, 둘, 셋, 넷. 좀 성의가 없네요. 머리를 썼는데 일단 기억은 다 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기억은 보면 안 되죠. 그러면 기억이 다 있으니까 시험 현장에서 기억을 읽으면 안 되잖아요. 니은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좀 여러분 뭔가를 했는데 좀 세련되지 못했네요. 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기독교 계통의 학교. 자, 배제학당, 이화학당 다 기독교 학교. 연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 정부는 외국어 교육기관 동문학 두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 발표되고, 고종은 자, 전국의 사범학교, 외국학교 같은 학교 세우고, 자, 여러 가지 관제가 정비됐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다 맞는 얘기죠. 난이도, 자, 이건 뭐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그냥 중의 문제였습니다. 중하의 문제.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런 문제도 봤어요. 자, 올해 따끈따끈한 서울시 구급 문제였어요. 자, 근대적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배제학당, 동문학, 자, 원산학사 이미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다 모든 기본서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신학교까지는 볼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에 따라 설립된 관립학교는 사범학교, 한성중학교 같은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답은 3번이었단 말이에요. 경신학교는 사립학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자 이제 답이 나오네요. 교육입국 조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변형된다면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육입국 조서가 사료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결과 나온 게 뭐냐. 거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산학사,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거 나오면 틀리다는 거죠. 여기 뭐요? 사범학교, 한성중학교 여러분 사범학교가 나오고 외국어학교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그것만 보지 말고 정확하게 기본서 찾아내면서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시 이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학교가 뭐냐 그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이 문제는 가능할 수 없는 게 동문학과 원산학사 같은 연도니까. 그 다음에 또 과거 기출문제에 요것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원산학사. 요 보기 기억만 사료로 나오고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물어보는 분류사 문제. 원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 결과 3개 항구 열죠. 부산, 원산, 인천, 강화도 조약 결과 이 지역이 문호가 열린다. 그 다음에 또 1929년에 자 우리가 원산에서 여러분 또 그런 사건들 물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또한 지역 관련 문제로도 가능하다. 자 16번 현대사 문제네요. 다음의 자료에서 밑줄치위원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제 뭐냐면 출제자는 여러분 사료를 좀 새로운 걸 갖고 왔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새로운 사료는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지문들이에요. 그냥 지문을 갖다 집어넣죠. 자 대통령은 우리 위원회 활동이 상권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무장관인 피의자 노덕수를 요직에 등용했다. 자 당국자는 노덕수를 보호하고 우리 위원회에 그의 석방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친일 경관 그러면 친일경찰 노덕술이 이스만 정부의 고위 경찰 간부였잖아요. 그가 반민특위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자 지금 이스만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노련한 친일파란 말은 빼고 노련한 노덕술 같은 자 경험 있는 경찰관을 검거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유감을 표시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특위에는 뭐다?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여러분 정말 강조했지만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합니다. 이 총선에서 우리가 누굴 뽑았어요? 국회의원을 뽑았죠? 이 국회의원 이게 바로 재원 의원이고 이 재원 의원은 2년이었어요. 1948년부터 1950년. 자, 재원 의원에서 했던 정말 중요한 활동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 만든 거. 그 결과 반민특위가 구성된 거잖아요. 답은 일단 4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농지개혁법. 이 2가지가 가장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 지금 자 1번, 2번, 3번은 지금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지금 공무원만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데 MB정부 1년째 됐을 때 법조항 물어보는 문제 저는 행정법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작년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래서 자 거의 10년 만에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 문제가 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꼭 봐두시고요. 지금 이런 거는 앞으로도 가능하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올해 국회 문제. 올해 국회에서 지금 이 법령 자 이게 바로 카가 이렇게 반민특위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자 반민특위 안에서 친일파 규정이잖아요.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누구를 처벌 대상으로 할 거냐? 1번 정부와 공모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이런 식으로 법조항 나와서 이게 바로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이구나. 1948년 9월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법의 집행을 위해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던 게 올해 국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러분은 재원의원에서 했던 중요한 여러분 행위 2개.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하고 농지개혁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가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이고 이게 바로 농지개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기본서에서 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좀 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얄팍한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여러분 자 그 문장이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칠칠 왕 나 정조야를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 뭡니까? 예, 유기전을 제한 시전상인의 금단조건 폐지 이거에서 이미 딱 알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문장들 사료는 늘 여러분 한자를 다시 바꾸고 이렇게 내다 보니까 살짝 문장들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신해통공 1791년. 그러면 이제 정조네 아싸 1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의영은 뭐였습니까? 조선의 오군영을 고종이 축소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자 무의영 장어영으로 이영으로 축소시키고 그리고 신식군 별기군 두는 이거는 개혁이 고종의 업적이잖아요. 그럼 뭐 하나 들어본 거 있죠, 여러분? 자 정조의 자 사병 집단은 뭐였어요? 네, 자 여러분은 자 장어영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러분 뭔가 자 라임을 맞췄네요. 자 영영 그래서 헷갈려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네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이거는 지방직 7급 문제지만 국가직 7급 서울시에서 좋아하는 문제가 영조와 정조의 저서잖아요. 자 동문이고는 자 바로 정조 때기고 자 수성윤음은 영조 때 서울에 있는 시민들을 뭔가 서울을 방어하는 데 여러분 그들을 동원하는 사료고 자 그러면 이건 영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2개 뺐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확실히 알고 있고 이렇게 자잘한 글씨체까지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렇게 낼 때 여러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 둘.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나오면 정답률 확 내려갈 거예요. 왜? 얘 낯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미 태종의 글씨체, 세종의 글씨체, 그리고 정조의 글씨체 특히 이 정리자는 한 번 기술된 지문이에요. 근데 뭐 이것까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 다행히 둘이니까 자 정확하게 무의영 아닌 거 알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수성윤음 영조의 정책인 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었죠. 자 그리고 다시 기본서 보세요. 이게 선왕사 기본서 49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여기 지금 신해통공 얘가 보기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보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의 업적 물어보는데 자 많은 업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왕의 업적을 기본서에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하면 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역사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로 풀어낼 수 있어요. 제가 시대사는 스토리로 풀어드려요. 흐름으로. 그러나 정확한 자질구레한 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가서 여러분이 10분 안에 못 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 철저하게 암기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 쭉 가다가 정말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왔던 거고 편찬 사업 중에 여러분 여기 정리자, 항구자 이런 게 있어요. 글자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책들 중에 동문이고 이런 책도 있고 뭐냐면 좀 기본서 보시면서 좀 확실하게 중요한 주제들은 또 나오기 때문에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2문제 정도는 속어법 풀 수 있어요. 근데 4문제를 속어법 풀면 그 다음부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런 거는 정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18번 자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를 자 사건 순으로 얘기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유구자사 몰라도 돼요. 광국어 알잖아요. 위나라 장수 위나라 장수 위장 광국엄이 쳐들어왔다. 자 뭐야 3세기 동천왕. 그 다음 고구려가 요동의 사한평 공격 차지 4세기 초 미천왕. 자 사한평 차지 낭낭대방 몰아냈죠. 4세기 초 미천왕. 자 모영황 전현의 모영황이 들어왔다. 바로 보세요. 고구려 자 침략했죠. 전현이 그래서 늘 발음이 그래요 그랬던 고구원왕 가슴에 원한 맺혔다. 그 다음에 고구려 후연이 또 쳐들어왔죠. 그래서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 진출 누굽니까? 광개토대왕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여러분 쪼르르르 냈네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 보세요. 사실 선생님 저 고대 국가 사건 순서 그렇게 지겨워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역사고 지겹단 말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답이 보이잖아요. 자 올해 나왔던 문제 여러분 여기 2019년 내년 아니네요. 2018년입니다. 자 2018년 문제 보니까 2개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시 기술직도 마찬가지. 평양천도 광국엄 지금 전제 고구원왕 전사 여러분 광개토대왕 똑같은 얘기였죠. 하나 빼고 아까 보기에 광국엄 그 다음에
고건왕. 자, 모형왕의 침입으로. 고건왕. 이 말 대신에 그냥 이 말로 바뀐 거잖아요. 모형왕이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이 왕이 누군가요? 고구건왕. 가슴에 원한 맺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광개토대왕비 건립 누구예요? 장수왕. 그죠? 평양천도 누구예요? 장수왕. 많은 분들이 이거하고 이것 때문에 선생님 이것 좀 낯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둘 다 장수왕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아버지 장례식 치러야죠. 누가 아버지 장례식 치르지 않고 수도로 옮겨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먼저 장례 치르고 아버지 비문 세우고 이어서 아버지하고의 차별 정책 옮기겠구나 이런 거. 또 올해 법원지 문제 순서 낙랑공 축출, 여러분 요동으로 진출 뭐 이런 거.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광개토대왕과 여러분 4세기 초 거기에 뭔가 또 다른 걸 하나씩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출제자는 뭔가 낯선 걸 자꾸 집어넣어요. 왜? 출제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100점 맞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매번 새로워요 하지 말고 우리는 보다 기본서의 왕들의 업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한 뒤에 보다 암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이런 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 19번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소위 문화통치. 자, 문화통치 일제침략 2단계. 자, 낯선 지문 있어요 여러분. 대화 쑥 모릅니다. 그럼 아까 뭐랬어요? 그럴 때 삼각형하라. 자, 문화정치 굉장히 중요해요. 헌병경찰에 뭐로 바뀐다? 보통경찰 또는 고등경찰. 맞는 지문. 치안유지법 진짜 중요하죠? 몇 년에? 1925년에. 여러분 어디를 꼬는 문장이 없어요. 우리가 한 3, 4년 전만 해도 뭐였어요? 굉장히 치사한 단어 바꾸는 문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때문에 OX에 더 주력했었는데 자 올해부터는 그렇게 치사한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혀야 돼요. 그 다음 자 문화정치에는 자 뭐였어요?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은 임명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늘 종합반에서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은 1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상범으로 전향했던 것은 이거는 일제침략 3단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이런 거 여러분 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올해 기상지 구급 문제였는데 기상지 구급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기 속에 있는 잠깐 제가 PPT를 볼 수 없어서 펼쳐놓고 같이 갈게요. 지금 19번 문제 보시면 19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 바꿔서 경찰에 의한 경찰 즉 보통 경찰 이게 바로 자 19번의 2번 지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자 여기에 자 총독은 문관 무관 어느 쪽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원래는 무관 헌병 자 여기 보세요. 이들 경찰 군인으로만 임명을 시켰지만 이제 문관도 임명하여 이게 일제침략 2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보기를 하나씩 보면 자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 물어보는 거. 이거는 좀 더 난도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문제보다 이런 문제는 난도 중하의 문제고요. 똑같은 문제라도 이렇게 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기에 사건을 물어보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2차 조선교육령, 암태조 소작쟁이 여러분 이런 낯선 조선 소년연합회 이런 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항상 정확성이 중요하다. 백산상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다음 신화. 여러분 이거 그냥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화를 분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도 낯설었어요. 왜 낯설었냐면 신화의 내용이 고기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거 잘 언급 안 하거든요. 이것도 낯설었어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중국과 무역했음을 전하고 있다. 자, 삼국유사 아니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화 얘기란 말이에요. 신화에서 무역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신화 얘기가 다른 이런 기록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군이 중국 요 나라가 지휘했던 시기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게 바로 자 여고동시 거의 요 나라와 같은 연도였다는 말. 그 다음에 이거 뭐 뻔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번하고 3번에서 좀 낯설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었지만 제가 정확한 답을 유추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는 얘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꼭 한 번은 사료를 봐야 된다. 자 이제 제가 사료를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공부를 위해서. 사실 이거는 모든 기본서에 있는 사료예요. 자, 제가 일단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1번. 신화의 내용이 고기에 수록되어 있다. 자, 삼국유사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시험은 이 문제 중에 자 여기 옛날에 여기부터 얘기했잖아요. 여기부터 지금 보였어요? 지금 뭔가 여기까지 뭐 인간 세계를 다스리겠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보기 1번 신화의 내용이 고기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 아셨어요? 그래서 자 이게 1번이 된대요. 그 다음에 자 3번 당군이 중국에 요와 제의하던 시기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자 이 집은 이 중국 위서에 이런 말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아사대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는데 요와 같은 때라고 한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상공유사에. 슬쩍 중국 옛날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동등한 나라였어.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고 싶은.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작년에 자 여고동시 라는 이 한자를 썼었잖아요. 이 여고동시가 바로 중국 요 나라와 같은 역사, 우리는 중국과 거의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자 지금 몇 번 지문이에요? 바로 자 어디였습니까? 3번 지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환웅이 이거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 어쨌든 이분이 환웅이고 그가 이를 거느리고 이게 바로 4번 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료는 아니에요. 근데 낯선 거죠. 출제자가 조금 문제를 기존과 똑같이 내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자 지방직 7급인데 그 7급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난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보이죠?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최소한 이런 굵직굵직 그러니까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항상 때문에 또 걱정이 돼서 모든 사료를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한국사 전공하셔야 돼요. 전공 수업이 아닙니다. 객관식 이시 문제는 얼마큼 넓게 정확하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늘 나오는 기본적인 사료. 경국대전 볼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고려사 읽을 것도 아니고 상류사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굵직한 건 정확히 봐야 된다. 그리고 자 이런 개념들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번 시험에 잘 보신 분들은 자 면접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다음번을 대부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10월 어느새 여러분 10월 중순 들어왔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론에 주력해야 된다. 정확하게 정도대로 가라. 자, 근데 핵심 이론, 그러니까 많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막 아까 되겠지만 아시촌 소경 보는 거 아니에요.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은 보지만 또 어딘가에 써먹을 테니까 출제자가. 그러나 더 기본에 주력하고요. 자, 이론과 사료를 같이 보셔야 돼요. 역사는 뭐 갖고 하는 학문이다? 사료 갖고. 그래서 여러분 사료를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료가 자꾸 언급이 되니까 정확한 기본 사료는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이 좀 많으면 올인원 선학사 기본 사료 보시면 좋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이걸 압축시킨 바로 분류사료 갖춘 선학사로 가는 게 좋죠. 왜 여기도 이론과 사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는 좀 압축되면서 제대로 된 단순한 요약집이 아니라 기본서를 축소시킨 그런 내용, 사료까지 포함하는 그런 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요약집만 보면 여러분 사료는 또 다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부 분량이 또 많아져요. 그래서 늘 이론 볼 때 사료를 같이 보는 훈련 꼭 하시고요. 두 번째는 꼭 여러분 이론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기출문제 나중에 볼게요. 문제 나중에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론 볼 때 적당한 사료를 기출문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래전 기출문제 필요 없고 최신 기출문제 여러분 제가 지금 2018년 지방직 7급 문제 그 문제들을 기출문제 최신 문제만 갖고 왔잖아요. 최신 문제 갖고도 한 3년 문제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최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경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기출족보 2000제를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밀고 있는 가장 좋은 문제집은 기출족보 2000제인데 2000제를 다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안에는 기본 문제가 있고 유제가 있어요. 기본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문제가 한 7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부할 때 먼저 기본 문제 보세요. 그러면 이해독이에요. 이해독할 때 다시 이론 다시 보면서 기본 문제의 유제가 뭐냐면 변형. 좀 전에 이런 게 유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자, 다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 2018년 지방직, 자, 기상직 국어 문제가 다시 변형돼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라도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매번 바뀔 때마다 우리는 계속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제 여러 유형을 좀 보시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제 볼 때 처음에는 홀수만 보세요. 홀수만.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2회독이죠? 다시 3회독 할 때 짝수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 제가 영어나 다른 과목 때문에 너무 지금 여러분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 국사가 자신 있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나에게 좀 오늘은 국사가 힐링 과목이 돼야겠어. 그러면 여러분 기본 문제 중에 내가 정말 잘하는 문제만 풀어보세요. 하루 동안. 그러면 갑자기 자신감이 확 올라가요. 그 다음 날은 도노 점수 우리 또 다시 훈련해야 되죠. 그중에 여기 유지의 문제 중에 틀렸던 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다운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료 문제가 잠깐 약해. 그러면 여러분 제일 좋은 사료집이 기출족보예요. 여기에는 여기에 없는 사료들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료만 보면서 이게 어느 시대였어를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사료 특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과 기출을 좀 같이 계속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 내년까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올해 합격한 친구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이거를 진짜 많이 봤다는 거. 동영 때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교재가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자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올해 여러분 시험은 다 끝났고요. 이제 경찰이 하나 남았는데 자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 이제 분들은 자 경찰보다는 내년을 더 많이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잘 오셨고요. 이제 내년에 정말 여러분 우리는 꼭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말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 저 역시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 뭐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 일로 들어오시고요. 특히 네이버 카페에 1일 1문제, 하루에 한 문제씩 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료로 여러분들 하루에, 자, 여기 매일 학습 112. 이거는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부터 하루하루 매일 여러분 5분만 투자해 주셔서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셔서 그것도 보시고요. 복습 동영상 OX도 여러분이 또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빠른 여러분 질문을 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나 밴드로 오시면 최소한 하루 안에 여러분 해드릴 거고요. 제가 하루라 말을 쓰는 이유는 보통 제가 10분 안에 해드려요. 근데 또 수업 때는 못하기 때문에 수업 때는 여러분 해놓고서는 당장 답을 기다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24시간 안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좀 빠른 특강을 보시려면 이렇게 가시고요. 여러분 또 다양한 무료 특강 보시려면 자 네이버 유튜브에서 선우빈 한국사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합격의 정상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